계좌 학교 프린트 수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번호들 쭉 하고 나서 37부터 뒤쪽 40번대까지 어려운 거 내가 짚어서 풀어드릴게요. 또 요 사이사이에 있었으면 중간에 끼어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이 등차 수열 베이스의 기출문제 중에서 실제로 좀 아이디어가 좀 특이 발상적이어서 좀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항 A의 원이 B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있고, 워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였거든. 등비 수열이 이런데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AK의 제곱은 해놓고 양 사이드의 곱이니까 A의 2랑 A의 3K-1의 곱셈이다 라는 것까지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일단 얘부터 한번 파들어가 봅시다. AK는 당연히 A 플러스 무슨 D? K-1D. A2라는 건 A에다가 D만큼 하나 더해주는 거고, A 플러스 3K-1이니까 3K-의 2D 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빨리 정리할게요. 여기 좌변은 제곱이었습니다.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몇 AD? 2K-1의 AD였고, 뒤에는 K-1도 제곱하고 D도 제곱하고. 일단 여기는 단순 연산이니까 필기 안 해도 돼. 결과부터 중요한 것만 필기하든가. 이 전개를 너네가 못할 건 아니잖아. 자, 전개해보면 A랑 D랑 만나서 AD항 만들 건데 3K-2랑 여기 1이 있으니까 3K-1의 AD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마지막에 상수항 쪽 부분 3K-2의 D의 제곱 이렇게 잡힙니다. 그럼 일단 A제곱은 지워버리고 또 양변 약분할 수 있는 거 뭐 있나? D 하나씩은 지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D 지우고 제곱 지우고 D 지우고 제곱 지워서 끼리끼리 몰아볼게. A였으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3K에서 2K 빼는 거니까 K 빼기 1 있고 마이너스 2가 넘어올 거니까 뭐야? 플러스 2의 A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은 K-1의 제곱 D랑 3K 빼기 2D니까 몰아주면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였는데 3K까지 들어와서 마이너스 5K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2가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의 3의 D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밖에 안 나오냐면 미지수가 3개나 들어있는 등식밖에 안 나와서 뭔가 답이 딱 얼마다 뭐 이런 게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인데 뭐냐면 공차가 D고 모든 항이 자연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A도 D도 무슨 수여야 돼? 자연수. 자, 이런 식으로 숫자의 형태를 제한을 해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했었을 거야. 맞냐?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하느냐? 여기가 좀 발상적인 아이디어였어. 이게 과연 진짜 떠올리기 쉬울까 싶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문제에 A보다는 D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있거든. 그러면 봐봐. 저걸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면 A보다는 D가 크다네. 그러니까 K 플러스 1 A보다는 K 플러스의 1 곱하기의 D가 더 크거나 같지. 그렇게 여기를 D로 바꿔주면 얘랑 얘가 D가 공통이라서 약분이 되는 형태가 될 거야. 이해되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D랑 D를 약분해주면 어떤 부등식을 내가 만들어내냐면 K제곱 마이너스의 5K 플러스의 3이 K 플러스의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부등식이 나와요. 맞지? 이 부분이 좀 아이디어 틱해서 좀 뭐라 그럴까, 일반 학생들이 풀기는 어렵겠다 싶었던 기출이었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의 흐름은 쉬워. 저것만 넘어가면 쉽다. 자, 요렇게 가서 이게 0 이하야. 근데 당연히 K 또한 항의 이름이지 않냐? 항의 이름. 그러니까 자연수여야 되겠지. 그럼 되는 거 하나 찾아볼게. K에다가 1 넣으면 0 이하 되는 거 맞나? 근데 문제에서 K가 3 이상이라네. 3부터 넣자. 3 넣으면 만족하냐? 되는 거 같아. 4 넣으면 18 빼기 24. 괜찮아. 5 집어내면 27 빼기 30. 괜찮네.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 36 빼기 36에 플러스 2. 7 들어가면 49 빼기 42. 이제 벌써 7부터 들어가면 여기가 벌써 양수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2를 더하면 0 이하가 만족이 되질 않겠다. 그래서 일단 가능한 K의 값이 3, 4, 5 이렇게 3개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K가 그럼 뭔데? 를 해봐야 되겠지. 자, 만약에 1번 K가 3이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보자. 자, 이제는 더 이상 부등식이 필요 없으니까 이 등식 쪽으로 갈 거야. 원래 등식으로 돌아와 보면 무슨 D는 무슨 A냐 이제 이걸 결정할 수가 있거든. 자, 3차 무슨 A? 마이너스 3D가 몇 A다? 4A다가 나올 거고. 오늘 단순 계산 아주 아버지네요. 자, K에다가 4를 넣으면 4가 들어가면 16 플러스 3에서 20을 빼야 되니까 뭐야? 마이너스의 D는 오른쪽 5A다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K에다가 5를 한번 넣어보면 3D는 6A, 그래서 D는 2A다 이렇게 나와. 요 세 가지 중에서 말이 안 되는 게 뭔지를 찾아줘야 돼. 얘네 둘이 안 된다. 왜? 숫자의 형태를 줬다는 건 그게 분명 쓰일 것이기 때문에. A랑 D가 자연수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최소가 될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지. 따라서 D라는 친구는 2A가 딱 돼줘야 된다라고 부등식을 찾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물 흐르듯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했어야 되냐면 A의 16이 90에서 100 사이래. 그러면 90보다는 A의 16인데 A의 16은 당연히 A 플러스의 15D야. A 플러스 15D, D는 2A 넣어주면 몇 A야? 31A야. 근데 그것이 100보단 작아야 된다. 자연수 A는 딱 하나밖에 없네. A가 뭐고? 3이고 D가 6이다. 이 조합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마무리 A의 20 구하는 거야. 뭐 쉽죠. 자, 3에다가 플러스 공차 6이 19번 들어가면 됩니다. 117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A보다 D가 크거나 같다라는 요 부등식을 어느 타이밍에 써야 될 건지를 눈치를 까야 돼. 요 타이밍에 쓴다. 이게 좀 어려운 거였습니다. 자, 3번 이렇게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이 질문인데 그 전에 괜찮은지 해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괜찮으면 나 9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있고요. x 절편 x1, x2, x3가 있고요. 그들이 차례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랬을 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셋 다 1,0을 지나는 거긴 한데 기울기가 하나는 3m, 하나는 2m, 하나는 m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골 구역값 한번 나타내보죠 뭐. 여기에 y는 로그 kx가 있다. 거기에 뭐요? 하나는 기울기 가파른 지구 3m, 하나는 2m, 하나는 1m 이렇게 나와있다. x좌표들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 있는데 그래. 그러면 한번 어디부터 x1이야? 얘가 x1, 얘가 x2, 얘가 x3. 자, x의 1과 x의 2와 x의 3가 등비래요. 요거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 로그 함수에서 x값이 등비면 y값은 뭐였지? 기억하지? y값은 등차야. 로그 함수에서. 기억나나? 지수함수에서 x값이 등차며 y값이 등비다. 그거를 뒤집어주면 되는 거니까 로그 함수의 기본형에서는 x값이 등비며 y값이 등차. 그래, 그러면 일단 나 y값들에 대한 식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 자, y의 1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로그 함수에다가 x1 대입한 거기도 하고 직선에다가 대입한 거기도 하니까 어느 쪽이 조금 더 효과적인지 모르겠어. 둘 다 한번 써볼게. 로그 k의 x의 1이기도 하고요. 자, 직선을 다 3m, 2m, m으로 묶어서 표현할게. 3m으로 묶으면 뭐야? x의 1-의 1 이런 거지. y의 2도 마찬가지로 표현해보자. y의 2도
이게 로그 함수 표현이 문제풀이에 편할지 직선에다가 대입하는 게 편할지 모르겠으니까 로그 k의 x의 2이기도 하고 기울기가 2m인 2m 바로 x 빼기 1에다가 대입한 거기도 해요. y3까지도 마찬가지로 쭉쭉 써봅니다. 써놓고 고민하자. 오케이? 자, 얘네들이 등차야.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 합은 양옆에 2배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직거래를 할 때 로그 함수 쪽 이야기를 사용하는 게 뭔가 도움이 될까? 직선 쪽 하는 게 도움이 될까? 로그 고민해봐 봐봐. 얘 더하기 얘는 얘 제곱이다. 아니 등차니까 얘 더하기 얘는 얘 2배다를 쓰면 당연한 말 아니야? 왜? 얘 더하기 얘가 로그 k의 x1, x3 하고 진수의 곱셈이 될 거고 얘 2배 하면 대가리로 올라가서 x2의 제곱이면 x가 등비다. 쓸모가 없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쪽 직선 쪽 이야기에서 등차 수열림을 한번 활용해보자. 자, 가운데 2배부터 지울게요. 4m 괄호 x2-의 1. 그게 뭐랑 같냐면 양옆에 합이니까 3m 괄호 x1-1 플러스 m 괄호 x3-의 1입니다. 그럼 일단 m이라도 좀 지우면서 뭔가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네. 일단 m을 지우고 정리해볼게. 4x2-의 4는 3x1 그 다음에 이쪽에 x의 3 있고 산수 묶어버릴게요. m 지웠고 3이랑 마이너스 1 전개하고 m 지웠고 마이너스 1 전개하니까 우변의 산수함도 마이너스 다 되는 거 보여? 지워지네. 그러면 지금 x1, x2, x3는 차례대로 등비라는 성질이 있는데 또 얘네들끼리는 또 뭔가 이런 4x2는 3x의 1 플러스 x의 3다 뭐 이런 관계식이 있대. 얘네들을 연립하면 뭔가 식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1, x2, x3이긴 해.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찍신가? 찍을 수 있나? 찍어선 잘 안 보이나? 잘 안 보여. 그러면 그냥 직접 식 써보죠. 등기수열이라는 건 x2의 제곱이 x의 1, x의 3의 곱이라는 거야. 그거랑 얘를 연립을 해야 돼. 어떤 식으로 연립하는 게 좋겠냐? x2는 하고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방법 나쁘지 않는 것 같네. 오케이. 그러면 x2는 하고 밑에서 쓰면요 4분의 3x의 1 플러스 x의 3 아니 근데 더 편하게 할래. 더 편하게 할 거야. 이 식을 양변이 등비수열임을 감안해봐. 뭘로 나눠주면 좀 한 문자로 통일되게. 그렇지. 나누기 x2로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4고요. x1을 x2로 나눠버렸으면 r이 하나 남겠지 분의 3이야. 그리고 x3을 x2로 나누면 r만 남겠지. 했냐? r만 곱해서 빠르게 2차 방정식으로 가자. r의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의 3은 0입니다. 따라서 r은 1 내지는 3이다 이렇게 나오지. 자, 당연히 공비 r2겠냐? 아닐 거야. 그러면 r은 3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마지막 답은 1이랑 3이랑 9랑 더하면 1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마무리는 x1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괜찮은 거잖아. x2가 3x1, x3는 9, x1 더해주면 1 더하기 3 더하기 9, 답은 13입니다. 자, 그 다음 가고 싶은데 10번, 11번 괜찮나? 괜찮으면 12번 할 거야.
12번은 중요한 기출문제로 내가 항상 개념 수업 때 사용하는 문제였는데 나쁜 놈들 기억해주면 슬픕니다. 자, SN이라는 게 뭐라고 나와있냐면 PN제곱 마이너스에 36N 플러스 Q야. 자, 이 식을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아, 얘는 첫 항만 T는 무슨 수야? 첫 항만 T는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될 거다. 자, 그 다음 이제 박스부터 한번 보자. 임의의 두 자연수 I랑 J에 대해서 I랑 J가 다르면 SI랑 SJ는 같으면 안 된대. 그 말은 얘를 이차함수로 바라볼 때 얘 무슨성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대칭성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자, 실제로 얘를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얘 대칭축이 몇 분의 몇이냐? P분의 18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P가 1이면 대칭축이 18이니까 당연히 뭐 17, 19라든지 16, 20이라든지 뭐 같아지는 게 엄청 많을 거란 말이지. 그럼 안 된대. 그럼 하나씩 넣어보자. P가 2야. 너무 이뻐요. 3이야. 너무 이뻐. 4면 2분의 9, 즉 4.5인데 4.5도 대칭성이 이쁘게 살아있는 거지. 그치? 4만 돼도 4.5니까 4랑 5랑 같아 이런 식이 흘러가 버리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P가 5면 대칭축이 3.6이야. 그럼 자연수들을 집으면 지그재그로 잡히면서 대칭성이 깨지겠네. 그래서 얘가 굳이 쓰자면 이런 느낌이야. 정수 꼴이어도 안 되고요. 아니면 2분의 정수, 즉 0.5 꼴이어도 안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최소의 P는 5다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P1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P 값에다가는 5를 대입해서 이야기를 진행하세요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S 자리에다가 실제로 5 집어넣어서 S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5n제곱 마이너스의 36n 플러스의 Q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부터 내가 빠르게 일반항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항의 경우 어떻게 되니? 자, 그 다음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AN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야매로 빨리 구하자. 몇 n 질러놓고 10n 질러놓고 첫 번째 항이 뭐인 셈 치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상수항을 지워. 근데 상수항이라고 기억하기보다는 S에 무엇이 뭐가 되는 상황? S0가 0 되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놓고 이제 야매를 하면 돼. 그러니까 첫 항을 마이너스 31로 맞추는 마인드로 마이너스에 41, 단 n은 2 이상 이렇게 하는 거였지. 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절대값의 A의 K가 A의 1보다 미만이다. 내가 이 문제를 수업 때 여러 번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또 공부할 수 있었고 등차 수열의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야매로 빨리 구하는 방법도 복습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무슨 이미지? 직선의 이미지다라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여서 내가 이 문제를 애용하지. 자, 절대값 AK라는 건 당연히 요렇게 생긴 1차 함수에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꺾이는 V자를 생각하시면 돼. 꺾이는 지점이 몇 점 몇인 거야? 4.1에서 꺾이는 친구일 거야. 그 다음 요 A1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받아들이면 될 거냐면 내가 상수함수 Y는 A의 1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럼 이 상수함수보다 초록색 그래프가 밑에 있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X축 근처인 것부터 밑에 있을 거 아니냐? 4.1이랑 제일 가까운 녀석 누구야? 4, 즉 4를 대입했으니까 확실히 밑에 있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가까운 건 3일까 5일까? 5여야 돼. 지그재그로 가야 돼. 그러니까 5가 조금은 더 높겠지만 아무튼 여전히 밑에 있어야 된다는 뜻. 그 다음에 이제 더 가까운 건 3일까 6일까? 이번엔 3일 거야. 근데 이렇게만 해도 벌써 몇 개가 돼버렸으니 3개가 돼버렸으니까 6이라는 거 당연히 그 다음은 6일 거 아니야? 6은 상수함수보다 위로 빠져나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네. 맞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요 상수함수 y는 a1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지. 5보다 높은 게 뭐였어? 3이었잖아. 3보다 높대. 6일 때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거겠지.
그럼 3일 때가 얼마인지 빠르게 대입하면 돼. 절대값 취했어요. 3일 때 얼마입니까? 11. 6일 때 얼마입니까? 19. 따라서 11보다는 A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컸으면 좋겠고 19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일단 대충 부등식 세워놓고 이제 같아도 되는지를 엄밀하게 볼 거야. 상수 함수보다 밑에 미만이 3개야. 그럼 이 A1이 11자리에 있으면 돼? 안 돼. 미만이니까. 근데 19에 있는 건 괜찮아.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 붙여주고 A1이 Q 빼기의 상관이었습니다. 따라서 A1의 Q의 값의 범위는 42 초과 Q는 50 이하다 이렇게 나오지. Q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3부터 50까지겠죠. 43부터 50까지 몇 개냐? 숫자. 8개. 자, 그래서 얘네들의 덧셈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마치 등차수의 합처럼 2분의 양 사이드 43이랑 50의 합은 93이고 그 평균이 8개 있습니다. 하고 계산해주시면 되겠지. 답은 370 이렇게 잡힙니다. 물론 요게 준킬러급의 고3 기출문제이긴 하나 내가 여러분께 적어도 한두 번 이상 보여줬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인데 13번 볼게요. 12번에 보면 갑자기 뭔가 코스가 떨어지는 문제이긴 한데 영의 세 실수 A, B, C는 이 순서대로 등차수에 이룬다.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그 다음에 2의 A승, 3의 B승, 4의 C승은 등비다. 계산이 막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놓고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3분의 4의 뭐냐면 A분의 C승의 값을 구하래. 오케이, 그럼 일단 쓸 수 있는 건 해보자.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양옆의 합 2B가 뭐 플러스 뭐야? A 플러스의 C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 쪽 이야기를 써봐야 되니까 가운데 뭐는 제곱은이니까 3의 2B승은 2의 A승 곱하기 4의 C승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여기서부터 약간 지수로그 문제로 바뀐 것 같네. 얘네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요 녀석으로 가야 된다. 그래. 어떻게 할까? 일단 2B 자리에 AC 넣어볼까? 그럼 일단 3의 A 플러스 C승은 2의 A승 곱하기 4의 C승이긴 한데 그쵸?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 지금 내가 2의 A 플러스 2C승으로 묶을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긴 한데 밑이 지금 3이랑 2로 달라서 그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걸 째려보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A분의 1승 같은 걸 어떻게 끄집어내야 될까? 이렇게 한번 봐볼까? 몰라. 이것저것 해보는 게 너네도 아이디어 있으면 말해봐. 여기에서 A끼리 묶고 싶어서 하면 2분의 3으로 넘겨가지고 A승은 할 수 있고 C끼리 묶고 싶으면 3분의 4에 하고 넘겨질 C승은 된단 말이야. 왜 이 직관을 해봤냐면 3분의 4의 C승 같은 걸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다가 우변에 3분의 4의 C승에다가 추가로 몇 분의 1승이 생겨주면 A분의 1승만 생겨주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 같은데 좌변에다가 A분의 C승을 때려주니까 그대로 2분의 3으로 넘겨야 되겠네. 뭐 이거는 그냥 지수 문제 푸는 마인드로다가 구하고 싶은 걸 째려보면서 C가 어떻게 변형해야 되지 열심히 보면 되는 문제가 돼요. 지수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18번도 진짜
아, 그래, 해줬는데. 갑니다. 18번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을 뭘로 볼 줄 알아야 되는 문제냐면, 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볼 수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첫 항이 마이너스에 30이고, 공차가 D, 근데 D는 3에서부터 30 사이의 자연수. 그 다음에 SL, L 플러스 7, SM이 만족하는 두 자연수 LM을 존재합니다. 그럼 보자. 자, 첫 번째 항 A는 마이너스에 30이라고 했고, 공차 D는 3에서부터 30 사이야. 그럼 이런 등차 수열의 합인 SN은 어디로 불러긴 이 함수야? 그치? D의 부호랑 이차 함수의 최고차의 부호랑 부호는 똑같다라고 했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아래로 불러긴 친구야. 당연히 분명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어디 지나야 되지? 원점 지나야 돼. 그걸 지키면서. 그 다음에 걔를 절대값 붙였으니까 뭐 당연히 볼록 이렇게 생긴 거지. 자, 이 녀석에 대하여 뭐라고 갔냐면 SL, L 대입한 거랑 L 플러스 7 대입한 거랑 그 다음에 M 대입한 게 다 똑같아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M은 L 플러스 7보다 크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상수함수가 지나가줘야 되냐? 그럼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지. 여기가 얼마는겨? L. 여기는 L 플러스 7.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이런 상황인 거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인 2차 함수의 식을 세울 때는 대칭성이 확보되면 바로씩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자, 여기가 제로예요. 근데 L하고 L 플러스의 7이 똑같대.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게 바로 나와야 돼? 2L 플러스의 7이다라는 게 바로 나와야 되겠지. 맞나? 그래서 내가 2차 함수 SN의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냐? SN을 미분하면 AN, 일반항이 돼야 되는겨. 그러니까 얘는 몇 분의 D로 시작하는 2차식이야? 2분의 D로 시작하는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D 괄호 N 하나에다가 N-2L-의 7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맞냐? 자, 당연히 지금 미지수 D랑 L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해볼 수 있을 게 뭐 있을까? 첫 항이 마이너스 30이래. 뭐 넣어가야 돼? 1 넣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S의 1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 넣으면 뭐냐? 2분의 D 괄호 마이너스의 2L 마이너스의 6 그게 마이너스의 30 약분까지 때려주면 D 괄호 L 플러스의 3이 30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2를 약분하고 맞냐? 자, 근데 이걸 만족해야 될 건데 D도 무슨 수고? 자연수고 L도 항의 이름이니까 무슨 수? 자연수. 그러면 이제 찍어서 풀면 되지. 자, D하고 L로 표를 만들겠습니다. D가 3초가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게 뭐인지 보자. 4 되냐? 안 돼요. 5 되냐? 그때 L이 얼마 주면 돼? 3 이어주면 되겠다. D가 6일 수 있나? L이 얼마 주면? 2 이어주면 7, 8, 9, 10 되나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가능한 D와 L의 조합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뭔지를 결정하는 방식은 뭘로 해야 될까? 아직 안 쓴 조건이 뭐 있니? 그렇지. 같은 높이를 만들어주는 M이란 친구도 있습니다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케이스 분리 빠르게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D가 5고요. L이 3이라고 해봅시다. SN부터 다시 쓸게요. SN은 2분의 5N 괄호 L자리에 3 들어가니까 N-의 13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확인해봐야 되는 게 뭐냐? 요 L 또는 L 플러스 7대 높이랑 M이 같을 수 있어야 돼. 근데 L이 얼마인지 나왔으니까 S에 3하고 구해놓자. 암산 좀 해줘. 2분의 5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의 10입니다. 얼마요? 마이너스의 75. 그러면 나는 요 식에다가 M을 대입한 2분의 5M 괄호 N-의 13이 잘 대답해. 얼마가 되셔야 되는 거야?
그치. 원래 마이너스 75라는 건 요 드르륵 했던 아래쪽 이야기였을 거고 말아 올렸으니까 저 높이는 75였을 거야. m은 그 자리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플러스 75를 만족해야 되겠지. 약분 좀 해볼까? m과로 m 빼기 13이 얼마면 되는 거야? 일단 넘겨서 계산하면 30. 얘를 만족하는 m이 있는지 찍어서 풀면 돼. 물론 2차 방정식이지만 찍으면 나와. 15. 자, 이쪽에서 괜찮게 나왔으니까 아마 두 번째는 안 될 거거든. 공부는 그것까지 해야 돼. 자,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빨리. D가 6이고 L이 2일 때를 바로 가겠습니다. SN의 식부터 다시 쓸 거야. 자, 태경아, D랑 L 대입하면서 SN식 다시 한번 불러보자. 3엔 11. 자, 그러면 똑같이 확인해야 돼. L 대입할 건데 이번엔 2예요. 그러니까 S의 2가 먼저 구해두면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의 9니까 마이너스 54. 그럼 내가 고민해봐야 될 건 M을 대입한 3 곱하기 M 곱하기 M 마이너스의 11이 지우는 뭐가 될지를 봐야 되는 거야. 약간 잘해놓고 플러스 54가 될지 봐야 되겠지. 말아 올린 쪽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m과로 m-의 11이 18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돼. 근데 얘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도 이쁜 자연수 m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왼쪽이었습니다 하고 마무리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해보자. AL 플러스 7 AM의 값을 구하래. 그 말은 이제 여기서부터 빠르게 일반항을 찾아내세요 이런 얘기니까 일반항 빨리 가자. 자, 일반항은 공차가 5였으니까 5n 지르면 되고, 그치? 첫 번째 항을 얼마로 끼워 맞추면 되니까 마이너스 30으로 끼워 맞추면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 35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AL 누구요? 3이요. A의 L 플러스 7 A 얼마요? 12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의 M이 얼마기? 15. 이거를 구하고 싶대. 얘를 직접 해서 구하면 되겠지. 이해되시나? 근데 봐봐. 그냥 아주 소소한 잡기술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 등차 수열에서 A의 1 플러스 A의 5를 2A 3이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A의 1 플러스 A의 6을 2 곱하기 A의 3.5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둘 다 본질적으로 똑같아. 야, 뭐 수열이면 다 3.5 이런 거 다 봐줄 수 있는 거야? 그 등차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이미지, 직선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맞냐? 그러면 이거를 꼭 두 개로만 국한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뭔 말이냐면 A의 1 플러스 A의 3 플러스 A의 5 이런 거 당연히 3A 3으로 할 거 아니야. 이때 네가 썼던 마인드가 뭐야? 물론 등간격이니까 가운데 게 세배라고 해도 괜찮지만 어차피 직선이잖아. 1하고 3하고 5 더한 다음에 나누기 3한 게 얼마야? 3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단 말이야. 그 말은 등차 수일 때만 한해서요. 두 개에서만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몇 개여도 예를 들어 A1, A5, A6 이런 거 있잖아. 더해서 나누기 3하면 A 얼마야? A4가 몇 개 있다라고 해도 3개 있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직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짓이에요. 우리가 항상 두 개만 적용해왔지만 3개든 4개든 5개든 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요 녀석의 값을 이렇게 구해도 괜찮다고. 물론 지금 3 대입하는 거, 10 대입하는 거, 15 대입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어렵지 않지만 지랄해보자면 이런 식도 가능하다는 거야. 3배의 A에 3이랑 10이랑 15 더하면 얼마야? 28이지. 그러니까 3분의 얼마? 28.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쁜 숫자들 대입이 훨씬 낫겠지만 근데 이런 걸 봐두면 나중에 가끔 받아 뭐 이렇게 156처럼 비대칭이야. 근데 그런 걸 A4의 세배 같은 걸로 줄여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18번 이렇게 이야기 마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2번이) 질문인데 그 전에 19번은 괜찮았는지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셨다면 괜찮으실 거고 일단 22 해드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수로그 함수다. 보자. 지수함수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둥하고 로그 2의 x가 있고 저쪽에 윙하고 3분의 1에 로그 2분의 1 x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선이 옴뇸뇸 하고 들어가가지고 y는 x 멀리서부터 a, b, c 5b의 제곱은 5a 곱하기 5c의 제곱이다. 자, 이 길이가 짧은 길이 5c하고 긴 길이 5a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은 성분의 길이가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근데 어차피 a랑 b랑 c랑 원점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성분의 길이가 등비 수열이다라는 건 그냥 무슨 좌표가 등비다라고 해도 돼. x좌표가 등비다라고 해도 괜찮겠지. 맞나? 그렇게 읽어놓고 시작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미지수를 한번 적당히 잡고 한번 해보자. 그래. 요 C부터 내가 미지수로 둘 건데 뭐라고 둘래? C라고 할래. 그래요. 그럼 얘를 C라고 하면 B는 뭐라고 잡을까? 아니, 등비를 살릴 거면 뭐 B라고 해도 괜찮은데 CR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어차피 등비 티내야 되는데. 그럼 A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CR의 제곱 뭐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좌표를 한번 적어볼게. C라는 가까운 점부터 이 세 개는 C, 마이너스 3분의 1의 로그 2의 C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CR, 위쪽에 대입해야 될 거니까 로그 2의 CR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 멀리에 있는 A라는 친구는 CR 제곱, 로그 2의 CR의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나? 야,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냐? 기울기가 낮다?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아. 그럼 한번 해볼까? 다 그냥 원점에서부터의 기울기 하고 식을 세워볼까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그냥 C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로그 2의 C이고 그게 또다시 원점에서부터 B까지의 기울기랑 도 같으니까 CR분의 로그 2의 CR이고요. 마찬가지로 A 또한 원점에서부터의 기울기로 그려주면 CR제곱분의 로그 2의 CR 스퀘어 이렇게 될 것 같아.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미리 좀 뭔지 좀 생각해 놓자. 5C분의 5A야. 그러면 5C분의 5A. 근데 어차피 다 원점에서부터의 한직선상에 있으니까 선분의 길이는 X좌표의 B, Y좌표의 B 다 똑같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건 5C분의 5A가 결국 뭐 제곱 구하고 싶다는 거야? R의 제곱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인식해놓고 이 식에서 과연 R의 제곱 같은 걸 구할 수 있는지 한번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3개가 등식이니까 뭐 일단 요런 애들부터 한번 연립을 해봐야 되겠지. CC 지워. 그러면 뭐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R 넘기자. 분수 싫으니까. 그거 곱하기 로그 2의 C는 그건 들어가가지고 로그 2의 C 곱하기 R이야. 그래. 뭐 일단 냅두지 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도 이렇게 한번 연립을 해볼까? 그러면 CR이랑 CR제곱이 약분되면 이쪽에 R 남을 테니까 R을 넘겨서 올려볼게. 그러면 R 곱하기 로그 2의 CR은
로그 2의 C R의 제곱이 돼. 이것들을 연립해서 뭐 재밌는 게 있는 걸까? 나 알제곱 하고 싶은데 얘네를 연립할 수 있는지 잘 확인해보자. 얘는 어떻게 연립할 수 있을까? 약분하고 지워질 경우 있나? 로그 2의 CR 제곱을 얘를 로그 2의 C 플러스 2 로그 2의 R로 보내. 그리고 얘도 로그 2의 C 플러스 로그 2의 R로 보는 건가? 빼요. 빼면 뭐 여기 뺄 셈이야 로그 2의 R 하나 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뺄 셈에서 이쁘게 정리가 되니? 할 수 있나? 얘는 다른데 얘는 로그 C야? 연립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눠요. 로그끼리의 나눗셈 이거 쉽지 않지 않냐?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한번 고민해보시오. 뭐 당연히 단서는 많이 나왔어. 근데 어떻게 하려면 될지 계산만 해야 되는 거니까 직접. 로그 2의 C를 한쪽으로 보라. 여기서 로그 2의 C로 묶어볼까? 여기다가 얘를 넣어. 아니 1로 넘어갈까? 1로 넘어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R 한 것이 로그 2R. 이게 첫 번째 식 바꾼 거. 밑에 것도 뭐 R 해놓고 이걸 로그 2의 C 플러스 로그 2R로 볼까? 해가지고 로그 2의 C로 묶어. 로그 2의 C로 묶으면 R 마이너스 하면 2 로그 2R, R 로그 2R이니까 2 마이너스 R에 로그 2R 해서 나누어서 하면 되겠네. 그러면 잘 지워지고 R에 관한 2차 방정식은 나올 수밖에 없겠네. 계산 마무리까지만 해볼까? 이거 그대로 분수하면 R-1분의 해놓고 이쪽은 마이너스 밖으로 뺐다 치고 1 플러스 3분의 I고 이쪽은 그냥 약분됐으니까 2-R분의 1. 오케이. 그러면 분수 꼴 보기 싫으니까 양쪽에다가 3배 해버릴게. 3배 너도 3이다 내려주시면 3 플러스 R에다가 2-R 들어갈 건데 R까지 감안하면 3 플러스 R하고 R-의 2로 바꿔 풀고 얘가 넘어오면 3R-의 3이다. 되겠네. R제곱 한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4R. 여기가 마이너스 6인데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의 3은요. 내가 전개를 잘못했나? 아래제곱이 있고 여기 R에서 3R 넘어왔고 R6에서 마삼 넘어오면 마삼 아닌가? 나 전개 잘못했나? 여기 플러스 2R인데 여기 마이너스 3R 들어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2R. 그러면 R의 값은 3이다. 오케이. 뭐 이렇게 노가다를 띄면 되는 거긴 한데 좀 더 재밌는 방법이 없을까? 잠깐만 고민해볼게. 쉬운 방법 없을까? 훨씬 더 편한 방법을 하나 풀어드릴게요. 당연히 이렇게 녹아도 괜찮은데 내가 착안한 점은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밑이 똑같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만 됐어. 그 말은 지금 요 C라는 점의 X좌표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요 로그 함수 위에다가 안착을 시키면 C'이라고 붙여보면 지금 이 점과 이 점의 x값이 무슨 수열? 등비수열인 거지. 근데 지수함수에서 x가 등비면 뭐는 등차지. y가 등차지. 맞아요. 그래서 y값이 등차 수열이니까 제일 작은 C'의 y좌표, y좌표 오브 C', 그 다음에 B의 y좌표, A의 y좌표 이렇게 있을 때 얘네 셋이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가운데를 A, 위에 거를 뭐 공차 뭔지 모르지만 A-B랑 A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요 녀석의 y좌표가 이거면 거기다가 몇 배 해주면 C의 y좌표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분의 1의 A-의 D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근데 지금 한 직선 위에서 x가 등비면 y도 당연히 뭐야? y도 등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렇게가 이번엔 또 무슨 수열인 거야? 이렇게가 또 등비 수열인 거지.
그래서 가운데의 제곱은 양옆의 곱이다 해볼게요. 가운데 A의 제곱은 양옆의 곱이다 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한 다음 합차 공식이라서 한 방에 A제곱 마이너스의 D제곱으로 가버릴게요. 그리고 마이너스의 3을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의 D의 제곱이 되면서 D제곱은 4 곱하기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물론 제곱이 콜 제곱이니까 뿔마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나는 C'의 Y좌표를 A 빼기 D 얘를 A 플러스 D라고 둔 거니까 나는 내 마음속으로 D를 무슨 수로 둔 거고 양수로 둔 거고 B의 Y좌표 또한 A라고 줬으니까 A도 무슨 수로 둔 거라 양수로 둔 거라서 그대로 D는 몇 A? D는 2A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고 났더니 C의 Y좌표를 이제 한 문자로 한번 표현해보자. D가 2A야. 그럼 여기 무슨 A 되냐? 3분의 A가 됩니다. 얘는 A고요. 얘가 몇 A? 3A. 그러니까 공비가 뭐다? 공비가 3이다. 이렇게 푸는 거는 이제 지수로 함수의 성질을 적극 활용한 풀이니까 이쪽이 훨씬 더 좋겠지. X가 등비며 Y값이 등차다 해서 원래 C' 한 로그 함수 쪽으로 끄집어내서 해결한 다음에 찾기. 이 풀이가 훨씬 더 좋은 풀이입니다. 자, 그 다음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어떤 수열이냐. 25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배수의 AN의 공비가 1보다 작은 유리수이고 B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이 홀이면 BN은 AN과 같소. N이 짝이면 BN은 AN분의 1을 같소. 좋아요. BO는 BO가 소수인 자연수고 BN의 항 중 자연수인 모든 항의 합이 637이다. A의 11은 알파분의 베타다. 이런 건 구해봐라. 그래, BO가 소수래. 일단 생각해보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1보다 작대. 그러면 대충 흐름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지. 점점 작아질 거야. 그 다음 BN이라는 수열은 어떤 친구냐면 그냥 직접 나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항 B1은 뭐랑 같은 거야? A1. 근데 그 다음은 A2분의 1, 그 다음은 A3, 그 다음은 A4분의 1, 그 다음은 A5, 그 다음에 A의 6분의 1, 그 다음은 A의 7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그대로 냅두거나 뒤집거나 하는 수열인 거야. 아니야. 근데 일단 B5는 소수인 자연수래. B5? 그럼 A5가 똑같잖아. 그럼 이게 일단 소수긴 하네. 그래.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BN 중 자연수야. 요게 637. 쉽지 않네요. 어떤 애들이 자연수인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야. 어떻게 하면 637이 만들어질 수 있고 소수가 생기는 걸까? 그러면 생각해보자. 잠깐 등비수열에 대한 공부를 잠깐만 해볼게요. 만약에 이 등비수열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같은 애들이었으면 요 문제가 성립하지 않을 것인 게
얘는 쭉 가봤자 계속 몇십 분의 1이니까 걔를 역수해주면 무조건 무슨 수가 돼? 자연수가 되겠지. 그러면 Bn 중에 자연수라는 것이 유한계 생기냐 무한계 생기냐? 무한계 생길 거야. 그러면 그것들의 합이 637이다가 말이 안 되거든. 그 말은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돼. 그러면 AN이 대체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 예를 들면 이런 느낌 봐봐. 9, 그 다음에 6을 한번 당겨볼게. 얘 공비나 몇 분의 몇 한 거야? 3분의 2 한 거지. 그럼 그 다음 얼마 되냐? 4.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가겠지. 얘 전항도 한번 해볼게. 3분의 2만큼 가는 거 거꾸로 해보면 얘 얼마겠냐? 2분의 27 여기 가겠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 요런 수열에서 지금 내 눈앞에 자연수가 지금 3개 보였거든? 맞지? 이 뒤쪽 아니면 요 앞쪽에 또다시 자연수가 나왔을 수 있을까요? 없지. 요게 등비수열의 하나의 성질, 잘 문제에는 쓰이지 않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쓰이지 않고 가끔 어려운 문제에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가 등비수열은 유리수항이 계속되다가 한 번 자연수가 되면 뭐 그게 숫자에 따라서 자연수가 지금처럼 3번만 연속할 수도 있고 한 4번, 5번 정도 나올 수 있다. 그건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유리수였다가 잠깐 자연수 찍고 다시 한번 유리수가 되고 나면 절대로 다시 한번 자연수로 복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게 이제 등비수열의 성질이긴 하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의 수열일까? 그런 성질이 637이야. 소수라는 게 중요할지도. 얘가 소수면 지금 소수라는 건 누구랑도 약분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A7이 자연수일 수 있을까? 되게 레어하게 될 수 있어. 만약에 공비가 어떤 거면 그거 분의 1 같은 거면 돼요. 맞지? 근데 봐봐. 만약에 지금 A5가 어떤 P라는 소수인데 공비 또한 P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항이 P 1 P분의 1 P제곱분의 1 P세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걔를 뒤집은 애들은 무조건 또 아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냐? 뭔 느낌인지 이해돼? P고 P분의 나중에 당연히 P제곱분이랑 P세제곱분이랑 P네제곱분이랑 이런 애들이 있을 건데 그런 애들을 이런 분의 1 같은 걸로 뒤집어버리는 순간 다 자연수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뒤로 쭉 자연수가 많이 생길 거니까 합이 637이라 될 리가 있나?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이 수열은 공비가 요 P라는 소수에 대해서 P분의 1처럼 생길 수가 없는 거지. 이해돼요? 그렇다면 봐봐. 공비 R이 알파면 뭐가 좋을까? P 뺏겼으니까 X분의 Y로 해볼까? X면 좀 그런데 M분의 N이라고 합시다. M에는 좀 있으면 헷갈린다. 추천 좀. 알파 베타 마지막에 걸어야 베타에서 알파분의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분의 베타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약분이 되지 않아야 되나? 돼도 되나? 그러니까 P분의 또 다른 꼴이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나도 방금 그 생각을 말하면서 했어. 만약에 P분의 2 같은 꼴이면 P 다음에 숫자 2가 되고 그 다음에는 P분의 4가 되고 P제곱분의 8이 되고 P의 세제곱분의 16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오케이. 자, 방금 공비가 P분의 1일 수 있다 했다 없다 했다? 없다 했잖아. 그러면 그렇지 않는 모든 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 방금 지훈이가 말한 것처럼 R이 P분의 2였다고 쳐도 항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P 다음에는 2 되겠고
그 다음에 P분의 4 되겠고 P제곱분의 8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치? 얘는 뭐 홀짝에 따라서 가만 냅두거나 뒤집거나 할 텐데 가만 냅두든 뒤집든 이게 정수될 일이 없지. 왜냐면 P는 소수니까 이 8이랑 안 찢어질 거란 말이야. 어떤 누가 와도 서로 수일 거니까 약분 안 될 거잖아. 그치? 뿐만 아니라 만약에 R이 또 뚱딴지 같은 X분의 Y라는 거였다고 쳐봐. 뭐 유리수니까 이 최대한 얘네들끼리 약분이 되는 상태인데 P랑은 당연히 서로서야. P가 소수니까. 그럼 이렇게 흘러가도 P, 그 다음은 X분의 Y 곱하기 P, 그 다음은 X분의 Y의 제곱 곱하기 P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런 애들을 가만히 냅두든 분의 1로 뒤집든 자연수가 될 리가 있나? 없지. 그 말은 이런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A5D로 자연수가 있다 없다. A6까지는 가능할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는 P는 머시기 꼴이면 만약에 아예 바로 유리수가 돼버리면 P 다음 숫자는 X분의 YP인데 얘네끼리 아무도 약분이 안 되는 거니까 자연수가 될 리가 없다. 뒤집어봤자. 근데 Y가 1이면 Y가 1이면 안 된다고. 그치? Y가 1이면 아까 이런 꼴 돼버리니까. 오케이. 그렇다는 건 알 수 있는 건 잘하면 근데 어느 케이스든 어차피 얘 다음 뭐 해버려? 뒤집어 버리니까 설령 이런 케이스였어도 아니면 이런 케이스였어도 이 A6분의 1 B로는 자연수가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자연수 없겠네. 이해되냐? 여기 이제 도달하는 데까지의 사고가 좀 힘들었네. 오케이, 그러면 좀 해볼만 할지도. 그러면 가능한 자연수는 끽해봤자 여기서부터 요 5개 사이야. 근데 그게 637이 돼야 된다. 이제 그거는 직접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A5 정도. 근데 A5가 소수면 그 전에 A4는 그 소수보다는 큰 자연수 아니야 유리수구나. 유리수야. A4분의 1이 자연수가 될까? 안 돼. 왜냐면 A5가 소수면요 A4는 지금 일단 공비가 1보다 작은 항이니까 A4는 P보다 크지. 그럼 P보다 큰 거 분의 1이 자연수가 될 리가 있냐? 없지. 얘를 뒤집어서 자연수가 되면 A4가 머시기 분의 1 꼴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얘가 자연수일 리가 없네. 그럼 A2분의 1도 같은 논리로 자연수일 리가 없네. 그러면 지금 가능한 것은 A5, A3, A1 이 조합밖에 없는 것 같네. 얘네 셋만 자연수로 가능하네. 자연수.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는 숫자를 좀 찍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637이 좀 특이해 보이니까 저 소수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한번 쳐볼까? 꽤 큰 숫자인데 5랑 625 630 7하고 630을 만들어냈다. 가능하려나? 하나씩 검증을 해볼게. 뭐 예를 들어서 P가 2라고 쳐보자. 귀찮겠지만 이것만 풀면 되겠다. A5를 어떤 소수 P라고 하면 A의 3는 당연히 공비 2칸 가기 전이니까 뭐 R제곱분의 1P란 말이야. 그 다음에 A의 1이라는 친구는 R의 4제곱분의 1P야.
근데 아무튼 얘네도 등비수열이긴 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P가 2면 그치? 2 괄호 1 플러스 R제곱분의 1 플러스 R의 4제곱분의 1 이게 뭐가 되면 되냐면 637이 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도 어차피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릴게. 어차피 본질적으로 이거는 이거 구한 거랑 똑같아. 치환하는 거죠. R제곱분의 1T라고 치환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637을 만족할 수 있냐를 푸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물론 T는 유리수여도 괜찮으니까 짝수니까 안 돼 이렇진 않아야 되긴 하지만 아니다. 잠깐만. 네. 근데 얘가 자연수여야 된다며. 그치? 아니 자연수가 아닐 수도 아니야. 아니야. 등비수열에서 한 번 자연수 나오면 쭉 연속되니까 이 세 개가 다 자연수라고 쳐보면 자연수면 그냥 소수의 자연수일 수밖에 없겠네. 그럼 여기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게 3P 같은 느낌이어서 약공비가 3분의 1이요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 찍심으로 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3이라고 쳐보자. 637 만들까? 그러면 추가로 634가 필요해. 근데 이게 3의 배수냐? 아니야. 오케이. 637 약분하자. 637 소인수분 해보세요. 7 곱하기 91. 그러면 7 곱하기 7 곱하기 뭐지? 13. 그러면 7의 배수 아니면 13의 배수네. 그러면 오케이. 소수 P가 7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7괄호 1 플러스 T 플러스 T의 제곱이 637이 되면 되는데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의 1이 얼마가 되면 되냐면 91이 되면 되고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의 90이 0이 되면 돼서 T가 9면 되네. 마찬가지로 만약에 P가 13이면 13괄호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의 1이 637인데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의 1이 얼마야 되냐면 49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 48이 0이 자연수 T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설명해 줄게. 얘가 소수인데 얘네들도 자연수라는 건 얘는 분명 뭐 소수의 몇 배, 얘도 또다시 이 새끼의 몇 배 이런 형태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PT제곱이니까 얘네들의 덧셈에도 당연히 소인수 P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637을 약분을 해봤더니 7713이어서 여기에 있는 소수가 7 또는 13이기 때문에 가능한 P의 후보가 7 또는 13이겠다라고 찾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P에다가 7을 넣어서 이 새끼가 7, 이게 7T, 이게 7T제곱이다 라고 하고 합이 637에다가 풀어보니까 약분하니까 91이고 넘어가면 90 약분하면 인수분해하면 T는 9가 나와. 그 말은 A1이라고 하는 것이 7에다가 9 2번 곱했던 친구라는 거고 A3라는 게 7에다가 9 1번 곱했던 친구라는 거고 A5가 7이라는 거. 그 말은 당연히 이게 두 칸씩이었으니까 공비는 몇 분의 1인 거야? 3분의 1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B의 2 같은 경우는 이게 7 곱하기 3의 제곱, 3의 4제곱이죠. 3의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뒤집혔던 거고 얘는 7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뒤집혔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3분의 7을 뒤집어야 되겠구나. 3분의 7분의 1 여기는 9분의 7 등등 가니까 뒤쪽에는 자연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가 합이.
637을 찾았네. 오케이. 요 규칙이었군요. 그렇다면 내가 11항 A의 11을만 찾으면 되겠다. A의 11은 어차피 A5가 7이었던 거 활용할 거니까 A5 곱하기 공비의 6승 하시면 되고 A5라는 소수가 7이었고 3의 6승이 아마 729인가 그럴 거예요. 따라서 분모분자합은 736이다. 얘는 어떤 공식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수열, 이 소수가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해도 뒤에 자연수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걸 얼마나 빨리 캐치낼 수 있는가가 중요해. 됐죠? 다시 한번 곱시고 가시면서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